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 Q&A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질문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집을 지금 사도 될까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순간 하락장이 찾아왔습니다. 무섭게 떨어지는 집값을 보니 도저히 구매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집 마련해도 될까요? 하락장에서 회복되는 것도 봤지만 또 하락장을 오는 걸 봤잖아요. 상승만 본 게 아니라 하락장을 봤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공포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지금은 하락장 초입에 시작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단계가 너무 빨리 이제 하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한 5년간 원래 하락해야 되는 폭을 한 뭐 6개월 만에 지금 하락이 됐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반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하락장이 매수하기에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상승장에 사야 되는데 상승장이에요 하는 게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만 하지도 않고 계속 하락만 하지도 않아요. 이게 상승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또 올라가면 또 어느 정도는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락장에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맨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뉴스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의 움직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과거의 패턴, 이런 역사를 알게 되면 지식이 채워지면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 지식이 완벽하지 않을 때가 정말 그때는 언론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애널리스트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안 되니까 망할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지만 내 소신껏 해야만 하는 거고, 그 생각을 했어요. 1주택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산 다음에 집값 좀 떨어지면 어때요? 팔 거예요? 안 팔 거잖아요. 그런데 집값이 오를 땐 또 같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집을 지금 저렴하게 좀 매입해 놓고 나중에 상승장이 오면은 그 차익을 누릴 수 있는데, 팔지 않는 이상은 손실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이거에 대한 생각 패턴을 몇 가지를 하다 보면 더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고, 역사적인 패턴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 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결과는 박빙이었는데 그러네요. 53%로 53%가 지금 떨어진다고 해주셨고 절대 사면 안 돼를 선택하셨습니다. 1,400명 중에서 47% 정도는 긍정, 오히려 부정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막 완전히 대중들까지 들어서는 상승장은 아니라는 게 보여지고, 언론에서도 지금 항상 지표가 헷갈리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으시면은 더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사면 안 된다는 사람도 저렇게 많으니까 그냥 나중에 사야겠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요. 지금 떨어진 거 보니까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 때문에 주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표를 보여드리면서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적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서울 매매지수. 서울 매매지수고요. 이건 제가 부동산 전망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 때문에 부동산 하락이 어느 정도로 떨어진 건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실 건데, 이제 전체 이제 2008년부터 서울 매매지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보시면은 우리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에 뭐가 있었죠? 리먼 사태가 있었잖아요. 리먼 사태 때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얼어붙었다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 그때 지금 마이너스 0.4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22년 하반기부터 폭락을 했죠. 폭락을 한 부분이 리먼 사태 때보다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0.6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한 20년간 중에서 역사적으로 저점을 맞았던 게 리먼 때, 그리고 이번 하락장인데요. 과연 그러면 지금 이것보다 더 떨어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더 떨어진다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이번에 떨어졌던 것보다 더 떨어져서 50%, 60%까지 떨어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 매도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 집주인 같은 경우는 방금 더 가격 낮췄는데 가격이 회복되는 거를 경험했죠. 그러면 또다시 가격을 많이 낮춰서 내려놓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매도인,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폭락 더 떨어질 거야. 오히려 지금 회복이 한 번 됐기 때문에 가격 낮추는 게 지금 직전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결정이라는 겁니다. 정말 급한 돈이 아닌 이상은 이미 회복되는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디는 게 오히려 지금 떨어진 가격, 40% 떨어진 가격에서 매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견디는 게 낫다는 걸 이제 집주인분들 또 아시기 때문에 그쵸. 사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급한 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안 파는 포지션을 취하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지금 더 하락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는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지금 여의주님 매매지수 참고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입니다. 종잣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을수록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1억 모으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1억 모으기 힘들죠. 네, 1억 모으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질문하시고 또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 분들은 1억 이하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 이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좀 눈을 낮춰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아파트를 갈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 자금이라고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거 아무리 많아야 70%, 아주 많아야 80%면 최소 20%는 있어야 되고, 아니면 뭐 청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끼고 월세를 세팅을 해서 한다고 해도 최소 내가 가려는 아파트의 10%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최소 10%에서 20%인데요. 아, 그 아파트 절대 가격에? 절대가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3천만 원이 있다고 하면 3억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를 봐서는 안 되죠. 네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3천만 원 가지고 있는데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종잣돈은 여러분들이 이 매입할 대상에서 절대 금액을 보지 마시고 절대 금액의 20%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대신에 원래는 5천 정도의 자금은 갖고서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받지 않은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출도 받고 이 융통을 할 수 있으면 그걸로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이 편치 않으면 이 부동산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똑같이 얘기합니다. 적은 돈으로 이 판에 들어오지 마시고 돈을 만드는 기간 동안에 저는 오히려 공부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간에 돈을 열심히 모으면서 공부를 완성하면 내 이제 돈이 불려날 수 있으니까 저는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그래서 5천 정도 마련하시면서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그럴 것 같아요. 종잣돈이 만약에 뭐 2천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은 내 집 마련보다는 좀 적게 드는 걸 사놓고 거기 또 종잣돈을 불려놔야겠죠. 내 집 마련의 개념이 아니라 그쵸. 돈을 이제 불리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2, 3천 같은 경우도 그냥 내가 뭔가를 사놓고 돈은 일을 하라고 하고 저는 또 돈을 모으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시드머니를 좀 불려나가고, 내 집 마련은 여유가 됐을 때가 저는 내 집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냐 내 집 마련을 좀 구분한다고 하면 내 집 마련을 나중에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자금 계획을 세워놓으면 내 집 마련인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내 집이 아니고 그냥 좀 투자로 봐야겠죠. 그래서 집도 부채예요, 여러분. 집도 부채이기 때문에 집을 어떤 형태로 투자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그 집을 사서 아까 20% 자금이 있다고 해도 80%를 깔고 앉으면 그거는 내가 부채를 늘려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고, 20%를 투자해서 나머지를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불려간다고 하면 온전히 내 수익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의 투자가 맨 처음에는 돼야만 해요. 맨 처음에 돈이 없는데 무조건 다 영끌하고 뭐 대출을 해서 내가 거기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쪼드린 생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 포트폴리오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형태로 소유를 해서 가져가는 게 좋은지. 자, 다음 질문입니다.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열심히 모은 종잣돈이 1억 정도 있는데 이 돈으로 내 집 마련을 먼저 할까요? 아니면 투자가 먼저일까요? 아까 내용이랑 조금 뭐 비슷할 수 있는데 그쵸. 종잣돈이 또 1억 정도니까 충분히 이제 자금 여력이 있으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을 먼저 할까요? 투자를 먼저 할까요? 항상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내 집 마련은 투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문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 집 마련이 아파트 투자예요.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많이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파트 투자이기
있기 때문에 저는 종잣돈이 1억이 있고 내 집 마련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내 집 마련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예 선택을 안 하시더라도 내 집 마련하는 과정과 이제 아파트를 고르는 것까지 해놓으신다고 하면 다음 만약에 다른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히 그게 이어지게 됩니다. 네네. 네. 제가 이번에 내 집 마련방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투자에서 눈을 떠야 되는 거는, 그리고 혜택을 누려야 되는 거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예요. 내가 1주택을 매입하면서 여기에서 차익을 몇 천을 얻던 1억을 얻던 2억을 얻던 1가구 1주택자는 비과세를 요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를 벌든지 세금 없이 그냥 갖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먼저 누려야 되는 거고, 우리가 세금 걱정 안 하는 투자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예, 대부분은 세금 걱정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은 돈으로 집을 사놓고 이 집이 올랐을 때 꼭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내가 매도를 했을 때 자산이 오른 가격을 또 이 수익으로 얻어지는 것까지 합하게 되면 그게 엄청나게 좀 크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세로만 사는 사람들은 임대로만 거주하면 사실은 내 자산이 일해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멈춰 있지만, 이거를 아까 20%를 주고 그렇게 전세를 활용하면 그 20% 투자한 사람은 나중에 그 시세 차익으로 온전히 자기 수익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도 일단 가장 먼저 이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실거주를, 그럼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거주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거가 되는데, 저는 실거주는 돈 번 다음에 해야지, 돈이 없는데 대출을 깔고 내가 하게 되면 그 다음 투자할 돈을 마련하지 못해요. 왜냐면 또 결혼하고 애기 낳고 하면 고난길의 연속이라고 할까? 네, 투자금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좀 그렇게 생각하고 내 집 마련도 이렇게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무주택자입니다. 생애 최초 특공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지 아니면 급매를 노리거나 경매를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도 상당히 좀 많죠. 네, 항상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가장 좋은 선택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생애 최초 특공이 있어서 이제 요즘에는 또 청약이 워낙 로또 청약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애 최초 특공을 놓치면 어떤 혜택이 날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애 최초 특공이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 못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로또 청약이기 때문에 특자를 붙여놓으니까 뭔가 좀 특별 대우를 받고 특별한 기회 같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100달러 할 때 김벤치님이 30대 초반이니까 집을 한 번도 안 샀으니까 생애 최초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도 좋은 조건에 할 수 있고 청약도 두들겨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리적인 부분을 자기가 좀 이런 기회도 있지 않냐 얘기하는데, 기회는 있지만 돈이 없지 않냐. 돈이 없어서 뭘 가리냐. 지금 가장 싸고 괜찮은 거 골라놓고 그 다음에 거기 수익을 얻으면 되는 거다라고 해서 맨 처음은 그래도 저 옵션을 깨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샀던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남은 돈이 아파트를 사면 좋지만 그 자금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역세권에 빌라를 매입을 했던 거고, 사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그 옵션을 지금 바로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시고, 취할 수 없다고 하면 내 자금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거를 한 다음에 가면 돼요. 특공 기회 날아갔다고 해서 부동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아니야. 또 얼마든지 있으니까 저거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를 놓치는 것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하면 그런 특공이 아니더라도 그런 특공 같은 기회를 또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진 자산이랑 본인 이제 지금 현재 상태를 좀 점검하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있으신 분이 생애 최초 특공으로 이제 서울 아파트 당첨되기만을 바란다거나 맞아요. 청약 하나 있으면. 네, 그러면 분양가가 뭐 7억, 8억 넘어가는데 사실 그냥 되기만 하면은 뭔가 로또 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랑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의 당첨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금 여력이 있어서 당첨이 된다고 하면 분양가가 낮은 아파트들은 괜찮겠죠. 이제 그런 걸 좀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급매랑 이제 경매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급매보다 또 싼 게 또 경매잖아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내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경매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내가 입찰을 해서 또 낙찰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그렇게 입찰하고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마시고 꼭 경매 같은 경우는 공부를 또 철저하게 좀 하신 다음에 내 집 마련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 경매도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 내가 어떻게 할지 공부를 하나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매랑 경매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저는 아파트에 대한 먼저 입지 분석, 이 가치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경매를 더해야지만이 시너지가 또 더 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단순히 경매로만 가격을 싸게 받아서 뭐 1,000, 2,000, 3,000 받아가지고 하는 게임보다 좋은 지역 아니면 괜찮은 매물을 골라서 올라갈 수 있는 게 훨씬 그 수익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를 보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경매라는 기술을 더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4세 청년입니다. 어렵게 살았고 직장 생활을 일찍 시작해 누구보다 내 집 마련에 꿈이 큽니다. 전세와 내 집 마련 중 고민되는데요. 가장 빠르게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지금 맞아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또 매매를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직 또 젊기 때문에 내가 임대로 가야 될지 지금 내 집 마련으로 가야 될지 이거가 고민이 많이 될 건데, 여진님께서 답을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젊으시고 종잣돈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종잣돈이 적어서 지금 당장 전세 사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전세 자금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할지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한번 전세 살면 또 편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 뭐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이런 걱정도 안 해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 관심을 놓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인데, 지금부터 이제 전세를 살더라도 내 집 마련을 고민하면은 빨리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전세자금 대출이 나왔던 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네네, 맞아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원래는 그동안에는 월세 살다가 돈을 모아서 이제 전세로 가다가 또 전세에서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에 월세를 사람들이 살기 싫어하니까 전세를 더 내가 갖고 있는 자금보다 1억이 있는데 전세를 막 3억 4억짜리를 구한 거예요. 네. 금리가 저금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솔직히 얘기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는 혜택이지만 그 대책으로 인해서 기회를 상실했던 분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살 청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돈이 없을 때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잠깐 괜찮은 집에 사는 거는 괜찮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집 마련을 하면서 그 단계를 밟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만 하지, 계속해서 전세금을 올려가는 방식으로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아니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서민을 위한 정책이지만 서민을 더 계속 서민으로 만들어 놓는,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소비 성향도 커지는 거예요. 원래는 돈이 없으면 더 적은 집, 안 좋은 동네 사는데 돈이 없어도 큰 집에 살게 되고 소비의 폭을 더 넓혀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집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 잠깐 머무는 거지 전세금을 늘려가기 위한 거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금이 되면 내 집 마련을 또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혼 10년차 직장인 자영업자 부부입니다. 갈아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은 전혀 없습니다. 20평대의 초품화 아파트 하고 30평대의 역세권 주상복합, 무엇이 좋을까요? 아파트로 꼭 갈아타기를 해야 할까요? 이것도 아마 고민될 것 같아요. 30평대 주상복합이니까 이거는 뭐 용도를 보면은 공보상에는 아마 오피스텔로 적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20평대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투자 목적으로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래도 오피스텔이 아파트를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내 자금 여력이 있어서 다른 건 또 좀 사들면서 여기 좀 생활, 사업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면 오피스텔을 좀 취할 수 있겠지만, 근데 오피스텔이 항상 아파트의 대체제이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더 메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늘 그 수요는 제한적이고, 아까 또 초품화 아파트라고 했어요. 초품화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내 집 마련도 많이 하고 이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도 이 가격의 영향에 가장 예민하고 가장 또 빨리 반응하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 상승까지 먼저 좀 예상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불편함을 찾고 초품화를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은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고 저는 그냥 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 예시로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네네. 여기가 서울대 입구역,
그다음에 네. 여기 봉천역인데요. 네. 지금 이제 위에 보면은 관악 드림타운이 있어요. 네네.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초등학교 또 3,544세대거든요. 네, 33평 같은 경우는 11억 4천까지 올랐다가 지금 8억대로 떨어진 상태고요. 네. 지금 25평 같은 경우는 9억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한 7억대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주상복합을 이제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왜냐면 주상복합도 청량리에 있는 것도 주상복합이고 그냥 일반 오피스텔 같은 것도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되는지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아파트 이제 올라가는 요소 중에서 뭐 대단지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고르시면 나중에 이제 상승장 때 올라가는 폭이 훨씬 더 다를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기 부천, 서울 말고 부천에도 있지만 부천 같은 경우도 뭐 2,500세대 주상복합이나 뭐 이 주상복합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주상복합은 분양가 이상 치고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아파트는 항상 분양가 이상으로 또 다른 신축 분양단지가 오면서 분양가격이 오르면서 기존 구축 아파트도 자극을 하는데 오피스텔은 좀 한계치가 있다는 부분. 하지만 또 어떤 목적으로 하냐에 따라 좀 달라요. 무조건 아파트 좋은 게 아니라 임대 시세나 이런 게 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하면 거기는 또 하락이 전혀 되지 않는, 아까 뭐 역세권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그런 거는 큰 상승은 할 수 없지만 임대 수요는 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매입하느냐에 따라서 취하는 게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목적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내가 실거주나 내 집 마련 그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저는 아파트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마지막 사연인데 내 집 마련 아마 갈아타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촌 신도시의 소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네요. 그런데 이 평촌 내에서 더 큰 평수로 갈아타기를 할지 아니면 광명으로 이동을 할지, 본인 직장은 상관이 없고 와이프분 직장은 좀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에서 갈아타기로 해서 자산을 좀 더 불리고 싶은데 광명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광명에서 또 어떤 단지가 좋을까요? 가격은 9억대 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추려보면 평촌 소형에서 어쨌든 상급지로 지금 갈아타기가 고민인 분의 사연을 놓고서 여유주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좀 대상지를 좁혀가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분은 이제 내 집 마련반 수강생 분이기도 한데요. 내 집 마련 수강생이요? 네, 갈아타기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네. 사연자분의 이제 상황을 점검을 해보면은 이제 생활을, 남편은 삼성동을 출근을 하고 네. 아내는 인덕원역으로 네. 출근을 합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이 또 이제 서울 서쪽에 거주를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네. 생활 반경을 평촌에서 조금 더 수도권 서축으로 이동하고 싶다는 계획을 세우셨고요. 네, 생활권 고려해서 어쨌든 수도권 서축이면 좋겠다라고 했었고, 네, 그리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원래 목동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는데 목동 가격이 워낙 갑자기 또 많이 올라왔다 네, 목동도 보니까 계획했지만 목동은 지금 가격이 올라서 아직은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을 고려해서 광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가 2살이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요. 네. 아침 등원을 아내가 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소득 부분에서는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대출을 받아도 이자 상환 부담이 있다고 하셨어요. 다행인 거는 지금 맞벌이를 하고 계시니까 이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자, 그래서 네. 지금 이거 여주님께서 세 곳을 뽑아 보신 건가요? 이 사연자분이 네. 이제 세 가지로 압축해서 지역과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저한테 셋- 질문을 준 겁니다. 셋 중에 어느 게 가장 베스트일까라고 네. 했는데 지금 다 평촌입니다. 자, 평촌에서 광명 철샘프 일부러 아파트 이름도 한번 공개했습니다. 네, 철산 네. 센트럴 푸르지오로 네. 이동을 고려하는 거예요. 이게 철산 센트럴 푸르지예요. 예. 네. 광명 철샘프 24평, 24평. 네. 이거 장점은요? 네, 신축 그러니까 거죠. 평촌에서 어쨌든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가 더 가격이 높다 보니까 네. 상급지를 이동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평촌 같은 경우는 30년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중심축으로 옮겨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네.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초원 대림은 지금 6억 3천에서 7억 정도 나오고 있고 네.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24평 9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다른 아파트 고려했을 때보다는 1억 정도 대출 더 받아야 돼서 조금 더 자금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단점이 있고 또 강명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아내분이 인덕원을 출근을 하니까 출퇴근 시간이 한 거의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출퇴근이 증가한다. 자, 두 번째 평촌 철산 주공 13단지. 자, 근데 여기는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강명 철산 주공 13단지 28평 같은 경우는 지금 8억 4천에서 한 9억 8천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철산 주공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호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철산 주공 13단지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철산에서 앞으로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대장단지가 될 곳입니다. 네. 대신에 이거는 지금 대장 아파트로 앞으로 좀 대단지로 갈 수 있어서 호재지만 현재는 재건축이니까 지금 살기가 좀 불편하죠? 네, 뭐 녹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거주 불편이 있고 위에와 마찬가지로 안에 출퇴근 시간이 증가합니다. 광명이니까 지금 수원까지 가시기가 좀 불편하고. 자, 마지막으로 평촌에서 초원 대림에서 향촌 롯데도 지금 고려하셨네요. 네, 이거는 평촌 내에서 이제 1급지, 2급지를 따진다고 하면 이제 1급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장점은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동이 없어도 될 것 같고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같은 곳인데 굳이 이동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여기가 대신에 지금 기존에 있던 것보다 학군이 괜찮은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철산역 7호선 라인 위에 있는 철산주공 13단지고요. 86년도에 지어져가지고 이제 곧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도 2,460세대인데 앞으로 이제 변신하게 되면 대단지가 되는 거죠. 대장단지가 되는 거고. 현재 2,460세대. 근데 뭐 30세대 이상 되겠네, 그죠? 그리고 지금 28평 같은 경우에 8억 5천에서 뭐 9억대 나오고 있고요. 다음 장을 넘겨보면은 이제 철산주공이 좋은 이유가 대지 지분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28평은 15.3, 뭐 30평은 16.4, 32평은 17평대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재건축이 되면은 뭐 추가 분담금이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왔는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강명시에서 철산 지구와 하안 지구를 용적률을 이제 250%에서 300%로 늘려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뭐 49층까지 이제 짓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여서 그런 게 이제 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더 유망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불편해도 앞으로 정말 대장 49층까지 나온다 하면 사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아파트를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28평 대지 지분이 15.31평, 30평은 16.4평이니까 이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하면 30평대 매수할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정리를 해보면 빨리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냥 투자 가치로만 보면 강명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는 강명이 더 낫다. 그리고 철산주공 13단지 28평보다 9억 이하로 매수 가능한 30평이나 전 32평을 추천하는데요. 왜냐면 30평, 32평이 지금 뭐 9억 2천, 9억 3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9억 이하로 매수 좀 조정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대지 지분이 뭐 17평인 32평을 선택하는 걸 추천드려요. 철산주공을 사실 거면 차라리 30평대로 30평이랑 32평. 32평으로 9억 이하로 조정 가능하니까 이거를 사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연자분이 원하시는 평촌 내에서 1급지 이동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같은 평수보다는 조금 더 평수를 넓혀서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투자로만 보면 사실은 광명이 맞아요. 근데 아내 출퇴근 거리가 1시간 정도 멀어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녀가 또 2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광명으로 이사 가기에는 굉장히 조금 큰 부담을 안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추천은 드리지만 본인이 이제 가족분들과 한번 광명도 다녀와 보시면서 광명 이동이랑 평촌 내에서 이동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대상이 있을 때는 상당히 고민될 것 같습니다. 근데 평촌에서는 아까 학군지를 24평에서 24평으로 가지 마시고 24평에서 조금 써서 지금 어쨌든 가격이 떨어진 상태니까 32평 더 큰 평수로 가게 되면 학군지가 좋은 것은 큰 평수가 가격도 상승이 좀 잘 되니까 평수까지 좀 넓혀가면 더 좋은 결과 맞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총평으로는 지금 평촌 내에서 넓은 평수를 이동하는 거 아내 입장에서 생각하신 건가요? 왜냐면 아이를 또 케어를 해야 되니까. 아이 케어해야 되니까. 그래. 아이까지 케어를 해서 아내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쨌든 이것도 가장 베스트다. 그리고 기왕이면 24평이 아니라 지금 두 분이 맞벌이로도 좀 가능하니까 평수를 조금 넓히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를 개인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내 집 마련방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제 사연자분이 또 이렇게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알려드렸던 스텝별로 정리를 해보셨기 때문에 본인이 또 선택할 수 있는 것까지 온 거거든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텝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 점검부터 지역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선택, 그다음에 임장을 매물 비교해서 계약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 단계를 하시면은 사실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 나중에 선택하고 나서 아 이게 더 많이 올랐을까 이런 고민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솔루션을 드려서 본인 투자는 저게 맞지만 현실 거주 입장에서는 이게 더 좋다는 판단이 들면 그걸 선택해도 좋은 거기 때문에 본인 상황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예산 상황 점검까지 하신 다음에 이렇게 나열을 하나씩 해 보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단계별로 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이거 잠시 광고 드리면 여유님하고 저하고 나에게 꼭 맞는 아파트 찾기 위한 내 집 마련반을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싸게 파는 거 안 좋아하는데 여유주님이 왜 이렇게 싸게 파는 걸 좋아해요? 지금 시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45만 원, 네. 지금 45만 원 받아야 되는데 계속 20만 원대 받자고. 시기를 네. 놓치지 말고 내 집 네. 마련하는데 꼭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곳과 제목이 비슷하다고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다. 내용은 지금 송사문장쇼에서 저도 아낌없이 드리지만 내 집 마련반도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되는 내용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정말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예, 할인가 26만 원. 예, 이제 할인 기간이 끝나면 가격이 좀 많이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말씀해주신 강남 여주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